연끌러는 대중에게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들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부를 잃었다고 자랑하기도 하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연끌러는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지난 20년 동안 투자했던 연끌러들을 한번 소환해보고 연끌의 결과는 어땠는지 손실과 수익을 면밀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기는 쉽게 나눠보기 위해서 각 정권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2003년, 2008년까지 재임했던 노무현 정권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시기는 2003, 4년 정도에 샀다고 쳐보고 연끌의 기준은 대출 60% 이상 서울에 아파트를 산 걸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사볼까요? 아무거나 한번 랜덤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송파구의 오금동 현대아파트를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4년 당시 오금 현대아파트 국평은 6억이었네요. 2억 현금 가지고 4억은 대출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당시 주담대 4%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대출 4억에 대한 이자는 월 135만원입니다.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냈다고 볼게요. 먼저 2년 보유했을 때 손익비입니다. 2년 동안 이자는 3,20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6년 말에 최고 8억 5천만원 실거래가 있네요. 2억 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취득세, 거래수수료 뭐 이런 거 다 빼고 수익은 2억 원,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의 2배가 되었네요. 연평균 수익률은 50%입니다. 자, 이번엔 5년을 보유했을 때 손익비입니다. 이자는 8천만원 냈고요. 집값은 이거 2009년 가격이 아주 다이나믹한데 6억 5천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억 8천까지 올랐습니다. 처음 샀을 때 대비에는 1억 8천만원 정도 올랐네요. 수익은 1억 정도,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0%로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보유했을 때 손익비, 이자는 1억 6천을 냈습니다. 근데 가격이 최초 샀던 6억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건 뭐 이자만 그냥 월세처럼 낸 셈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20년 보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18억, 현재는 15억 정도 합니다. 20년간 대출이자는 3억을 넘게 냈어요. 가격은 6억에 사서 16억이 되었으니까 10억이 올랐습니다. 2억을 투자했으니까 이자를 빼도 수익률은 450%, 연평균 23%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집을 산 연끌러는 보유 초반에는 돈 본 것 같은 느낌을 세게 받았다가 한 10년 정도를 무수익으로 지냈고 20년 뒤에는 대출 갚고 12억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뭐 월세로 냈다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번에 빠르게 가볼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집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뭐 3호선 금호역 옆에 두산 아파트 연끌을 했습니다. 당시 국평 가격은 4억, 1억 현금 들고 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연끌러는 사고 나서 10년 동안 단 1억도 오르지 않았네요. 2018년까지 이자만 1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보유 15년 차인 21년도에는 14억이 되었습니다. 10억이 올랐네요. 2년이 더 지난 지금의 가격은 11억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면 이자를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냈으니까 최종 순수익은 5억입니다. 수익률은 600%, 연평균 40%입니다. 자, 다음 박근혜 정부 13년도, 이번엔 좀 돈 좀 있으신 분이 연끌했다고 보고 유명한 아파트 한번 사볼게요. 반포자이. 13년도에는 한 12억 정도면 살 수 있었네요. 현금은 4억, 대출 8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년 보유했는데 이자를 1억 6천이나 내야 됐습니다. 집값은 23억,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수익은 11억, 이자 빼면 9억 정도, 수익률은 225%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최고가 39억까지 가다가 지금은 3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억 현금이 대출 빼고 25억이 되었네요. 이자는 3억을 조금 넘게 됐습니다. 자산은 22억, 수익률은 550%, 연평균 50%입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이때는 진짜 아무데나 사도 다 올랐지만 그래도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게요. 투기 과열지구, 대출 규제 이런 거는 동일 조건 비교를 위해서 한번 무시를 하겠습니다. 연끌러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노도강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계주공 6단지 17년도에 3억인데 현금 1억 가지고 대출 2억 땡겨서 샀다고 보겠습니다. 집값은 최고 9억이 넘어갔었네요. 와. 현재는 많이 빠져서 6억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일 때 기준으로는 현금 1억 가지고 7억 정도의 자산이 됐었고 지금 기준으로도 한 4억 정도, 수익률은 5년 동안 400%입니다. 연평균 80%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죠, 이때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권 초기에 연끌했다고 가정을 하면 22년 5월 달에 이번에는 한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통파 헬리오시티를 연끌했다고 보겠습니다. 21억에 매수했고 8억 가지고 13억을 대출했다고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지금 한 2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한 지는 한 2년이 안 된 지금 한 1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미래 일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3억이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 계산으로 하면은 상당한 금액을 월 이자로 내고 있죠.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각 정권별로 연끌했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긴 보합을 지나서 지금까지 만약 보유했다면 이자는 3억 정도 내고 수익률은 450%, 연평균으로 한 23%의 자산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끌러는 만약에 20년을 버티지 못하고 10년차 정도에 매수를 했다면 수익은 없습니다. 이자만 그냥 월세처럼 내고 그냥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명박 정부의 연끌러 역시 10년간 이자만 내고 가격 상승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였다면 600%의 수익률, 연평균 40%의 자산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연끌러는 언제 매도해도 내내 수익권이었습니다. 5년 차에는 225%, 10년 차에는 550%의 수익을 받습니다. 연평균으로는 50%입니다. 문재인 정권에는 수익률 400%, 연평균 80%입니다. 단기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기간이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재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굉장히 높은 금리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역대 연끌러들은 연 20%에서 8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던 타이밍에 산 분들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단기적인 뉴스들만 보다가 이렇게 좀 장기적인 역사를 보니까 연끌을 해서 끝까지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자산 가치가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산 상승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부동산이 근 20년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에도 거품 논란, 고령화 등 오르지 않을 이유와 뉴스들은 항상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연끌을 하더라도 이 아파트를 장기 보유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연끌했을 때 내가 대출이자를 내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에게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냐, 10년, 20년 동안, 또는 중간에 목돈이 들어가서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방안은 있냐가 연끌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절대 저는 연끌해라 마라 뭐 이런 추천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영상은 고정 댓글 링크로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